안녕하십니까. 최신 피부 의과학 특로 두 번째 강의. 저는 정진혁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교수 학습센터 가서 직접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 녹화를 했었는데 사실 효과적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TV를 가지고 제 얼굴도 나오고 제 몸짓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대면한 거 아니죠.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있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우스 앤 힐링 스탠다드, 그러니까 입 속에서 재생이 되는 것들이 왜 재생이 더 빨리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피부 재생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Microshare Your Morning Metro Commute라고 해서 지하철에 균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어떠한 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메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혀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험적으로 겪으셨겠지만 입속에 상처가 나면 바깥쪽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무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고 계시죠. 제 본 이 연구는 이 논문을 가지고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이라는 저널에 나온 연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추각해서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연구예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입안의 단백질 혹은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재생이 빨리 되고, 그렇다면 그 유전자를 다른 피부에 적용시키면 재생이 빨리 될 건가?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여기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피험자, 즉 실험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부러 상처를 낸 겁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분들을 이렇게 실험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컨펌을 받은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입 안에 상처하고 여기 아웃핏, 여기에 상처를 낸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다른 부위보다 가장 주위 환경에 덜 받는, 뭐 UV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상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일한 면적의 상처를 내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한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금 남자, 여자. 물론 저희가 이제 상처를 냈을 때 남자만 내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내는 것도 아니고, 피험자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일한 수의 남자, 여자를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0, 1, 3, 6, 9, 13, 15, 1 이렇게 지금 여기서 먼저 제가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또 강의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지금 녹화 상태에서는 안 보이시지 않는 글자들은 그 수업 자료를 클릭하셔서 옆에 띄워 놓으시고 보셔도 되고요. 초보에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 자료는 온라인 강의는 따로 띄워놓고 수업 자료는 따로 PDF로 제가 또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데이 1일째, 3일째, 6일째 샘플을 다 상처를 내놓고 그 샘플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을 채취한 거죠. 또 크기별로 했습니다. 3mm 바이옵시, 3mm 바이옵시, 그리고 크기가 큰 거는 5mm. 네, 이렇게 해서 상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샘플을 채취를 한 거죠. 이제 스킨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더미스 부분이고, 네, 이쪽이 더미스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에피더미스 그 부분이죠. 네, 바깥 부분. 네. 오랄은 여기가 스무스 머슬이고, 여기가 이제 더미스, 이쪽이 에피더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두를 한번 보죠. 그룹 1은 3mm, 예, 아주 작은, 예, 좀 작은 상처를 낸 건데, 요게 이제 피부고, 요게 오랄, 입 안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바이옵시 구멍을 뽕 뚫어놨죠? 예, 구멍을 뽕 뚫어놔서 넣어놓고 1일, 3일, 6일 보면 이제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입 안의 상처를 보니까 1일, 3일, 6일 보니까 6일 만에 금방 나았어요. 그쵸? 사진에서 보시듯이 엄청 금방 났죠. 예. 그룹 2는 조금 더 큰 상처예요. 3mm보다 한 2배가량 큰 상처죠. 좀 오미치는. 보니까 이건 이제 길이를 재라고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은 겁니다. 3, 6, 9, 아까 6일보다 좀 길게 9일까지 측정을 했죠. 이거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거 봤더니 피부에서는 9일 때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입에서는 벌써 9일이 되니까 아물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문다. 입에서는 정말 빨리 아무는구나. 예, 이것을 검증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실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운드의 그 상처의 부위를 확인을 했어요. 빨간색은, 주황색은 피부이고 파란색은 오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안의 상처. 오럴 상처를 보면 5일 만에 금방 아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금방 아무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큰 상처도 입안의 상처가 훨씬 더 빨리 아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벌써 아는 거죠. 아는 건데 진짜 실험적으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힐링 레이트라고 해서 치료가 되는 그 레벨 자체는 훨씬 더 입안의 상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축을 또 봤어요. 수축은 이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입안의 상처가 훨씬 더 빠르게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낸 조직을 가지고 이제 HNE라고 해서 그 히스토로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미스, 여기가 에피더미스, 이제 바깥 부분이죠. 이 각질입니다. 상처난 부위를 보면 이 스킨은, 피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에피더미스가 기저층이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약간 케라틴화되어 있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또 재생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처는 아물었지만 속 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입은 에피더미스가 완벽하게 다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시 여기다가 6일째를 보시면 아직도 여기는 이제 케라틴이 많이, 그 각질이 많이 각화된 세포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임시 방편으로 이제 피부를 구축하면서 다른 마이크로브나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아직까지 에피더미스는, 기저층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입은 벌써 다 회복이 됐어요. 기저층까지. 그렇다면 이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됐고, 분화도 완벽하게 돼서 피부에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일째, 3일째, 6일째 샘플들, 이제 아름핏에 있는 피부 샘플하고 입안에 있는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입안에 상처가 빨리 날까? 세포를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유전자 분석한 겁니다. 빨간색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분석한 거거든요. 한 번에 요즘에는 GWAS라고 그래갖고 그 지노믹 whole genome sequencing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유전자를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0에서 120분 정도 되면. 자,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은 유전자가 많이 발현한 거, 파란색은 유전자가 적게 발현한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실 모르죠. 우리가 이거는 데이터를 내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하고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유전자 분석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주황색은 스킨이고, 이건 이제 그 유전자 발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질수록 유전자 발현이 높은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발현이 높은 거예요.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파란색은 오랄이죠. 파란색 부분에서도 이거 확대한 겁니다. 가장 많이 발현한 유전자들을 이렇게 간추려낸 거예요. 간추려냈고, 이 발현한 유전자가 피부에서는 발현하지 않은 유전자를 찾았어요.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렸죠. PAX9, PITX1, 2, FOX2, IGF-BP, 인슐린 그로스 팩터 바인드 프로테인 2, ATP, NMR7,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찾았는데, 이런 것들의 mRNA를 확인한 거예요. mRNA를 확인했더니 아까는 제가 빨간색이 뭐라 그랬죠? 빨간색이 많이 발현한 거, 파란색이 적게 발현한 거. 그래서 확실히 입에서만, 피부에 비해 입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 여기 보면 탑4죠. 탑4를 봤어요. 탑4를 다시 한번 단백질로 본 거예요. 이건 mRNA, 이건 단백질. 단백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효소니까. 봤을 때 스킨과, 그러니까 피부와 오랄을 봤을 때 오랄에서만 이렇게 특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유전자가 단백질로 많이 발현을 하는구나. 상처가 재생될 때, 입안의 상처가 재생될 때 많이 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가 많이 발현을 하고 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새가 날고 있다. 그런데 저 새가 나는 거는 날개 때문인 것 같아. 그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개를 더하거나,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 날개를 더하거나, 혹은 날개를 떼면 돼요. 날개를 떼고 날아보니까 안 나르네. 그럼 날개가 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산소가 왜 중요하지? 산소가 없으면 알 수 있죠. 여자친구가 왜 중요하지? 여자친구가 없으면 알 수 있어요. 와이프가 왜 중요하지? 항상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카웃 스터디라고 해요. 우리가 있다가 없으면 나카웃 스터디라고 해요. 나카웃, 탁 쓰러뜨려서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카웃 스터디가 있고, 한 가지는, 그리고 있는 걸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과발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없던 거에서 요 기능을 알고 싶을 때 더 넣어주면 어떤 기능이 나타나면 요것이 단백질이 이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 나카웃 혹은 오버 익스프레션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실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거, 이 사람들이 찾았던 거는 이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SOX2, SOX2에 관한, 그렇다면 이 SOX2가 피부 재생에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쥐를 많이 갖고 다루기가 쉬우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요 K14 Cry ELTM/LLS SOX2,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외계어를 좀 한 것 같이 아주 그냥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싹스2를 넣어줬어요. 싹스2를 넣어주는데 우리가 유전자를 바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쥐의 피부세포에 특별히 피부세포에만 싹스2를 없앤 다음에 없애고 우리가 원할 때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만 딱 넣어줘요. 왜냐하면 계속 넣어주면 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내고 상처를 내기 전에 딱 턴 온 시키고 그 다음에 턴을 안 시킨 마우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싹스2가 정말 피부 재생에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우스는 어떤 마우스냐면 타모xifen 약을 넣어주면 싹스2가 발현하는 거예요. 타모xifen이라는 약을 넣어주면 싹스2가 발현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낸 다음에 그 타모xifen을 넣어줬어요. 타모xifen을 넣어줬더니 이 싹스2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타모xifen을 넣어준 거, 안 넣어준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immunofluorescence assay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온 회색 점이 뭐냐면 기저층과 그러니까 더미스하고 에피더미스를 구분짓는 층이에요. 에피더미스에서만 싹스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마커는 K5죠. K5는 케라틴 5라고 하는데 보통 에피더미스 기저층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싹스2가 에피더미스에만 이렇게 발현한다. 우리가 타모xifen 넣어줬을 때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를 아까처럼 그 동그란 상처를 내고 얘는 타모xifen 싹스2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많이 발현하게 해주는 애. 얘는 정상쥐예요. 싹스2가 없는 쥐. 봤더니 데이 1, 3 상처를 낸 다음에 1, 3, 5, 7, 9 했을 때 싹스2가 많이 발현한 애들이 훨씬 더 그 운드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재생이 빨리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운드 에어리어를 봤을 때 확실히 확연하게 타모xifen을 넣어준 거, 그러니까 싹스2를 많이 발현하게 한 것들은 빠르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얘네 조직을 좀 잘라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죠. 진짜로 구조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를 봤을 때 데이 1에는 똑같죠. 예, 아직 상처가 남아 있는데 데이 5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상처 부위입니다. 상처 부위를 봤을 때 그 기저층하고 그 다음에 각화층까지 굉장히 그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싹스2가 많이 발현한 마우스의 피부에서는 여기서는 그 제대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1 피겨는 뭐냐면 PCNA라는 것을 측정을 했어요. PCNA는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빨리 자라는 세포를 염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피부세포가 빨리 자라야지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이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스2가 많이 발현한 애들의 기저층에서 빨간색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많아지더라. 즉 싹스2가 피부 재생을 돕는데 그것은 세포의 생장을 빨리 도와주기 때문이다. 어디서? 기저층에서. 에피더미스의 세포들을 빨리 재생시켜서 빨리 그 자라게 해서 상처 치유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PITX1이라는 것도 따로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건 싹스2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물 실험한 건 싹스2밖에 없기 때문에 싹스2가 좀 더 physiological relevant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싹스2가 오랄이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그 상처가 피부에 있는 상처보다 더 빨리 날 수 있었던 거는 싹스2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그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고, 그렇다면 싹스투를 더 많이 넣어주면 피부가 아팠을 때,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성게가 났을 때 싹스투를 넣어주면 더 빨리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임상 실험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저는 이 싹스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전자예요. 왜냐하면 싹스투라는 것은 사실은 입안의 재생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전자예요. 제가 예전에 하버드에 있을 때 피부세포를 가져다가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따로 넣어서 스템셀화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뉴런세포로, 신경세포로 만들어서 뇌에다 넣어줬어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 때에 4가지 팩터를 넣습니다. 이거를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데, 야마나카 교수님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이 기술을 통해서 4개의 유전자를 넣었는데 이것이 스템셀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스템셀이 굉장히 재생도 잘 되고 분화도 잘 되는 그러한 세포잖아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싹스투예요. 그만큼 세포의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싹스투가 또 하나의 장점은, 또 하나의 장단, 그러니까 이걸 더블 에이지 스워드라고 하는데 양날의 검이죠. 잘 쓰면 재생 효과가 있는데 잘못 쓰면, 그러니까 재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암화가 되죠. 암화. 왜냐하면 계속 재생이 되면 멈추지 않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컨트롤 필요한데 그게 잘못되면 암호화가 돼요. 그래서 싹스투는 스템셀의 시그니처진, 그 스템셀에만 아주 특정적으로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이긴 한데 또 캔서, 암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스투는 재생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지만 암의 전이나 혹은 이동이나 암화될 때도 굉장히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싹스투 자체가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에 많이 발현되어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HER2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 처음에 다이그노시스 하면은 검사하면 HER2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음성 환자분에게는 이 싹스투를 타겟팅하는 게 암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만큼 싹스투가 암에도 많이 발현.